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을 스키마, 용어로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스키마, 구조에 대한 거를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키마는 세 가지로 논리, 물리, 개념 스키마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 밖에서 이런 게 있네 라고, 이제 데이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는 이제 논리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웹잠닷컴에서 일반 게시판을 한번 해보려는데, 일반 게시판에 보니까 이쪽에 이제 글번호가 있네.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작성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작성자입니다. 한번 날린다 그랬더니 안 날렸네. 지금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얘가, SQL 쿼리 테스팅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테스팅 해보는 것 같아요. 일반 게시판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작성자고요. 글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 조회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성일,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얘를 저보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보시고, 이쪽에 뭐가 있지? 라는 것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글번호를 보시면, 이게 게시판에 보시면 이제 글 번호가 있고요. 번호 하나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번호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 옆에 작성자, 제목이 아니라 작성자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또 이게 글번호가, 미스터는 뭐지? 뒤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뭐라고 쓴 거지? 내용이고, 제목이 맞네요. 제목. 번호고요. 번호 옆에 있는 게 제목입니다. 제목. 이렇게 붙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있죠? 내용, 작성자, 작성인, 조회수, 데이터가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 얘네들을 저장해 놔야 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도 다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 게시판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그냥 리스트로 갔을 때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글쓰기에 갔을 때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 저희가 이런 건 필수기 때문에 다 입력을 했다. 비밀번호 있네요. 비밀번호. 데이터에서 이제 비밀번호 한 개 더 있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했을 때의 데이터,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여기 비밀번호도 있고, 작성자는 또 틀려. 아니구나. 글번호,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지? 걔를 이제 테이블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게시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 게시판을 만들려고 해요. 일반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해봤더니 페이지가 1번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저희가 리스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보기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글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4번 수정 페이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클릭했을 때 이제 삭제가 있네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삭제 처리를 해서 사용했는데, 이거 페이지는 아니고 이렇게 5번 삭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항을 보시면 리스트, 보기,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래서 데이터는 뭐가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각 페이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번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성자 필요하고, 작성일이 필요하네요. 작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네요.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 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영문은 한글로 하지 않고 보통 영문, 달러, 언더바, 숫자, 이걸 조합해서 이제 항목명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속성명을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럼 데이터에 대한 요거를 관련된 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관련된 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요게 한 세트로 여기 일반 게시판에서 운영이 되는 데이터예요. 이런 세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 곳에 저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테이블이라고 일하는 거죠.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은 이제 일반 게시판 테이블, 보드 테이블이라고 게시판 테이블이니까 그냥 보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보드.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요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다 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테이블을 만들 때는 객체를 만든다.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만들 때는 create라는 것을 씁니다. create. 이거는 이제 생성할 때 오라클에서 생성할 때 뭔가 객체를 생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고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이게 저희가 뭐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create 한다,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성한다의 반대는 이제 생성을 하면 맨 처음에 위에다가 뭘 만드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 만드는 거죠. 사용자 유저를 만들고 유저와 이제 관련된 DB를 만들어서 이 DB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다는 거예요. 달아서 뭘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저희가 보드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 놓는다. 새로 만들어 달아 놓는다. 이게 크리에이트고요. 달아놓은 것을 제거하려면 이걸 탁 끄어요. 그럼 얘가 툭 떨어집니다. 그게 드랍이에요. 드랍 하면은 제거한다. 이렇게 됩니다. 드랍, 크리에이트로 만들어 놓은 모든 객체는 드랍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의 반대 드랍. 그래서 제거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제 드랍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create table, create sequence, create view, create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 해가지고 create로 뭐든지 이제 내가 새롭게 뭘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전부 다 create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create table이라고 한다.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면 이제 생성을 해서 create table 이렇게 만들고 테이블명을 쓰십니다. 이 반대는 drop table입니다. drop table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게시판 테이블인데 저희가 일반 게시판 데이터 저장하고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저희가 번호에 해당되는 거, 이 번호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번호는 저희가 이제 번호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않는다. 중복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되시겠죠?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 앞으로 계속 일씩 증가되는 거죠. 일씩 증가. 일단은 일씩 증가. 뭐 데이터가 생기면 일씩 증가해서 집어넣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얘가 유일하게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다른 거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이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 구분을 하기 위한 용어가 키인데 키가 중복이 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중복이 되지도 않고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번호는 널 안 됩니다. 널. 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 안자가 이게 맞죠? 널 안 된다. 널. 데이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일씩 증가해야 되고, 얘가 키로서 데이터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대표성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다른 데이터를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대표성이라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놈을 저희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키.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딱 한 개, 여러 가지 대표성을 구분이 되는 데이터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딱 한 개의 데이터, 이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주키, 이런 얘기 이제 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합니다. 맞나? 스페링이? 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 데이터가 이게 중복이 되지 않고 널이 안 되게 하려면
그 한 개의 데이터 항목에 한 개의 항목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쓸 때는 이제 항목 한 개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쓰겠습니다. PK. 프라이머리 키는 항목 한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게 항목 한 개를 썼더니 이게 그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항목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항목 사용 가능. 묶어서. 얘는 묶어서입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묶어서 사용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네? 그 항목 한 개를 선택했더니 걔가 그걸로는 구분이 다 안 돼. 그러면은 항목을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항목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되기도 하고 널도 들어갈 수 있고 항목을 선택할 수 없네. 이러면 일렬 번호를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번호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 내가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일렬 번호라는 게 번호라는 게 일반 게시판에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처리할 때 번호를 이제 그 보기 좋게 정렬되어 있고 번호를 붙여서 처리하기 위해서 쓴 건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 게시판이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전부 다 보거나 처리돼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인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왜 붙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해당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복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널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를 존재하지 이렇게 그런 거 PK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냥 일렬 번호를 붙이게 돼요. 일렬 번호를 사용한다. 그 일렬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PK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그 PK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PK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 PK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문자열인 경우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경우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일렬 번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추가해서입니다.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쪽에 PK가 없으면 걔를 이제 저희가 그 일렬 번호를 그 원래 있는 건 아닌데 얘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얘네들도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요. 추가해서 사용한다. 추가해서 둘 다입니다. 추가해서 사용한다. 그 일렬 번호를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게시판에 일렬 번호가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다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 위에 썼던 글과 밑에 썼던 글이 똑같은 글을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줄 때 리스트로 보일 때 똑같아요. 얘가 그럼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렬 번호를 써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추가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만듭니다. 그 데이터 구조를 그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되면 수정하세요. 그러면 두 개, 세 개 막 수정이 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삭제하세요. 그랬는데 막 10개가 삭제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프라이머리 키는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그냥 일렬 번호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일렬 번호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 써서 쓰게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자열은 배열이에요. 배열. 그러니까 비교할 때 맨 앞에 칸부터 막 비교합니다. 문자열이 한 10자로 되어 있으면 맨 앞에부터 10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문자열이 그래서 이꼴 두 개로 비교 안 하고 자바에서 이꼴 스로 비교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맨 첫 번째 칸에 있는 바이트가 같으냐 이제 캐릭터가 같으냐 이렇게 문제 물어본다고요. 아시겠죠? 같으면 그 뒤에 거 비교하고 그 같으면 또 뒤에 거 비교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를 여러 번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면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쓸 때 이런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경우 속도 향상을 위해서
그 일렬 번호를 사용하면 딱 한 번만 비교하면 되죠. 숫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로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속도 향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숫자화 시켜서 처리를 해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 AI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제 넘버링을 합니다. 숫자화 시켜요. 숫자화 시켜서 걔를 이제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서 효소 향상을 하지 않으면 빅데이터는 거의 물 건너 가죠. 막 그 돌리면은 문자열로 그냥 돌려서 사용하면은 내가 한 번 비교할 거를 문자열로는 10번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10배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가 한 3일 걸렸다. 그러면은 문자열 처리를 해서 쓰게 되면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처리하면.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에요. 그 문자를 대인 거를 숫자로 바꾸는 게 기술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같은 경우에 아이디가 문자열이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쓰시면 이게 비교할 때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 이게 회원 아이디뿐만 아니라 회원 번호를, 일련 번호를 이용해서 그 이제 번호로, 숫자로 이제 추가해서 처리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로 그냥 처리를 하고 아무 신경 안 쓰고 나는 아이디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원 번호도 더 추가해서 처리를 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원 경우에 회원 아이디로 처리할 거야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부터 그 자와의 화면단 보여준 데까지 회원 아이디로 다 처리를 하셔서 보여주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팀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팀에서 정해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나는 회원 번호를 추가해서 할 거야. 그러면 회원 번호를 한 개 추가하잖아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회원 번호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 상품을 한 개 샀다? 그러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쓰시면 안 되고 회원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붙여서 얘를 이제 쓰셔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회의를 하고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회원 맡았는데 내 맘대로 뭘 한 개 추가해버리면 딴 사람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일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다. 이런 걸 딴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제 처리할 때 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서로 의논해서 그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거를 해야 이제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나 혼자만 하면 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걸 아시고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일렬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억했다 하거나 1번, 일렬 번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일렬 번호를 쓸 때 이 1번 제일 큰 숫자에 플러스 1에서 이제 일렬 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1번으로 사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게 편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쓰시면 이제 내가 숫자 중에서 나중에 셀렉트 문장에서 배울 텐데 맥스라는 걸 이용해서 제일 큰 숫자를 구해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함수 썼고 연산도 했어요. 이해되시죠? 연산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직접 입력이죠. 직접 입력.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일반 게시판을 쫙 봐요. 보고 나서 지금 100번까지 썼으니까 나는 101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안 좋고, 2번은 이제 제일 큰 숫자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에 나중에 이게 뭐 저한테 아까 어제 질문하시던데, 데이터 삭제를 한 개 지우면 글번호가 한 개 삭제된 번호 중간에 번호 삭제된 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신경이 되게 쓰이는데 코드할 때 여러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한 게 이게 삭제됐다고 해서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신경도 안 쓴다고요. 일반 게시판의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리스트 목록에서 얘네들은 목록 번호가 쭉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빠졌어요. 번호가.
이거 일일이 세면서 여기 보시면 8296에 여기 보면 8295가 빠졌어요. 이게 신경 쓰이세요? 안 쓰여요. 맨 처음에 개발할 때나 신경이 쓰이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큰 숫자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이 글번호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걔를 이제 내려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 글번호가 삭제되면 중간에 삭제가 됐네. 그러면은 걔보다 큰 숫자. 저희가 번호 삭제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10번을 삭제했어요. 10번 삭제. 삭제를 하면 11번을 10번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10보다 큰, 삭제를 하게 10보다 큰 여기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10보다 큰 거예요. 번호가 이제 10보다 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을 해서 11을 10으로 만들고 전부 다 합니다.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처리를 해서 이제 번호 메꾸는 거예요. 삭제된 걸 메꾸면 연속된 데이터를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데이터 수정이 여태까지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몇 번 처리가 돼요? 마이너스 1이? 10,000개. 그럼 10개 빼면은 9,990개의 데이터가 데이터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커밋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글 한 개 썼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나 혼자 써.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처리해가지고 뭐 몇 시간 이렇게 되더라도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가능한데 이거를 삭제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혀 버려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데이터를 전부 수정이 됩니다. 전부 수정한다. 뒤에 거 더 문제예요. 제가 이게 댓글이 있는 게시판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댓글 구현을 안 놨어요. 그러면 이제 삭제 번호 10번을 삭제하는데요. 11번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11번에 댓글이 막 달려있어요. 한 10개쯤 달려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 하는데 마이너스 1을 하기 전에 얘를 마이너스 1에서 전부 다 이 글이랑 연결된 데이터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예. 서버에서 데이터가 많은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서버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런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중간에 삭제된 번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연속된 번호로, 이거는 코딩할 때, 맨 처음에 코딩할 때만 신경이 쓰이지, 실제로 운영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눈에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것도 서버가. 네이버 서버에서 그렇게 했다? 네이버 안 돌아갑니다. 네이버는 툭 하면 서버가 멈춰서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삭제된 걸 비워두고요. 나머지는 딴 데는 수정을 안 하면 나머지 저런 처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시퀀스라는 거예요. 일렬 번호를 만드는, 저희가 일렬 번호 객체가 있습니다. 일렬 번호 객체. 요거는 오라클에만 있습니다. 얘는 오라클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이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그러면은 얘를 만든다? 그러면 create 시퀀서가 되겠죠? 시퀀스가 있고요. 시작을 몇부터 하고 몇씩 증가시키고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시작은 기본적으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씩 증가합니다. 1씩 증가. 그리고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제일 큰 숫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제일 큰 숫자가 오면 이제 리사이클 하자. 1부터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으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자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기본으로 그냥 기본 값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체만 한 개 생성하면 기본 값으로 1부터 시작하고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1씩 증가하고 스텝이 1이에요. 1씩 증가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크레이트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쓰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요 일렬 번호와 테이블은 서로 연관이 없어요. 서로 연관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씩 증가된 숫자를 이제 주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갑니다. 일렬 번호 객체는 계속 앞으로 가는 이제 일씩 증가된 숫자를 주게 돼요. 얘를 호출하면 계속 일씩 증가시켜줍니다.
일씩 증가된 숫자를 준다. 이해되시겠죠? 얘가 일씩 증가하는 것도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서 사용할 때 숫자를 그때 달라 그럴 때 플러스 1에서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20개씩 미리 만들었습니다. 기본이 20개인데 기본적으로 20개를 먼저 기본적으로 20개를 미리 만들어 놔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산한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20개를 저렇게 미리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걔를 번호를 달라 그러면 번호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라클이 꺼졌다 키잖아요. 그럼 20씩 늘어나요. 번호가. 선생님 분명히 저는 1, 2, 3까지만 썼는데 오늘 오라클을 껐다 켰더니 21부터 처리가 됐어요. 왜 그래요? 20까지는 이미 다 쓴 거예요. 만들어 저장을 해놨는데 컴퓨터 꺼지면 저장된 게 날아가겠죠. 이해되시죠? 날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21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라클 DB는 24시간 거의 끄지 않아요. 점검할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실습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1부터 시작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20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40일부터 시작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에서 쓸 때는 그냥 막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레이트 시퀀스로 했으니까 지울 때는 뭘로 지워요? 드랍으로 지웁니다. 드랍 시퀀스 이렇게 해서 지우시게 돼요. 시퀀스로 지워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일반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일반 게시판과는 연관이 없잖아요. 1번으로 쓸 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여기 게시판 쓸 때는 테이블로 쓸 때는 저희가 테이블로 구성을 할 때는 뭐 보드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보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시퀀스를 쓸 때는 저희가 시퀀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보드 시퀀스라고 써놨어요. 보드 언더바 SEQ 이렇게 해서 보드 시퀀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게시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얘가 이제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일반 게시판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노티스에도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다른 데서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갖다 쓸 수 있어서 되는데 얘 이름으로 맞춰가지고 보드에서 글번호가 필요하면 얘한테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맞춰준 거죠. 그냥 이름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얘 테이블을 일렬 번호를 사용할 때 보드 언더바 시퀀스를 사용하겠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서 이름을 같이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이제 서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정의해 놓고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시퀀서는 보드 테이블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보드하고 그 노티스하고 뭐 게시판류에 해당되는 거 뭐 Q&A 이런 게시판을 전부 다 이 보드 언더바 시퀀스로 쓸 거야. 한 개로. 그러면 이제 그 세 개의 테이블은 번호가 일렬 번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얘에 관련돼서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이름으로 그냥 눈치껏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렬 번호와 테이블 생성과 일렬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네이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알터를 위해서 쓰시는데 바꾸다 고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면 저게 어떤 기능을 하지 이런 걸 알기 전에 제가 원래 뜻이 뭐지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뜻을 하고 맨 처음부터 그 랭귀지잖아요. 얘네들이 컴퓨터 랭귀지인데 그 언어적 개념으로 코딩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배우실 때에 맨 처음에 저렇게 치면 어떻게 동작을 하지 이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영어 뜻이 뭐지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되게 느려요.
치는 걸 암기도 힘들고 되게 느려집니다. 아시겠죠? 점점 느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 랭귀지 하나에 프로젝트 한 개 끝나면 그 분야에 영어가 많이 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무슨 뜻이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네이버가 다 알려주잖아요.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수정하는 게 있는데 크리에이트 탭에서 이게 그 내용 구조가 조금 틀려 먹었어. 그러면은 수정도 가능하셔야 돼요. 그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게 알터입니다. 알터. 수정하다. 그 영어상 수정하다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붙여요. 이게 객체 수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create table, 뭐 add attribute, 그 add column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 추가하거나 컬럼을 추가하거나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이제 알터입니다. 그래서 알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객체 수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에다가 뭐 그 뭔가를 삭제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타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알터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써가지고 테이블을 수정한다. 알터 시퀀스 이렇게 해서 그 객체 앞에다가 알터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수정하는 거를 만들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실습하기 위해서 create 여기 create employee create underbar employee underbar oracle.sql에 보시면 알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터 보시면 수정하자. 얘를 만들어 놨는데 원래 속성을 뒤에다 다 저장을 해놨는데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알터 데이터베이스 수정하자.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create 생성을 한다. 객체 생성. 이게 눈에 보이시죠? 알터 수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정한다. 사용자도 이제 알터 유저 뭐 이렇게 해서 create 유저, 알터 유저, grant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grant는 권한을 줄 때 권한 주다 이런 뜻이에요. 권한을 줄 때 사용해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쓰시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알터 테이블 한 개 딱 만들고,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 여기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다 줬네요. 키.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알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터가 여기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거예요. 보여서 처리를 하게 된다.